인수분해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대상 중에서도 항이 2개짜리, 즉 합차 공식을 적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항이 3개짜리인 그런 식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즉, 요 내용까지 살펴본 거죠. 요렇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로 항이 4개인 식과 이 복잡한 경우라고 일컫는 그런 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이 4개짜리는요, 특별히 사실 인수분해 공식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식을 적용하는 내용에 넣은 이유는 이 항이 4개짜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공식 중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전체 모양을 조금 변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그 내용에다가 항이 4개짜리를 넣는 건데, 자, 일단 자세하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이 4개짜리는요, 항이 4개인 식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2개씩 짝을 이뤄서 2개의 항씩 짝을 이뤄서요, 공통인수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묶어주는 겁니다. 2개 짝을 이뤄서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뭐 이런 거죠.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 자, 이런 4개의 항이 존재하는 식이 있고요.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공통인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우리가 2개의 짝을 이뤄보면, 즉 A, B와 A, 그리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 짝을 이뤄주면 이 짝을 이룸으로써 공통인수들이 그 짝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A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B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B 플러스 1하고 요렇게 묶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B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A 마이너스 1에 B 플러스 2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개 짝을 이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는 방법. 다음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2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3개 1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3개 1개로 짝을 이뤄주는데 이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래서 전체 모양이 다시 한번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 즉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한다는 거죠. 가령 뭐 이런 내용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항이 4개짜리인 식이 존재하는데 공통인수 뭐 전부 다 갖고 있는 인수들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3개 하나의 항으로 짝을 지어두고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3개짜리 항이 완전 제곱이죠. x-y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세제곱, 네제곱, 뭐 여러가지 제곱이 그냥 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합차의 모양으로 x-y 플러스 1 그리고 x-y의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항이 4개인 식은요, 우리가 크게 2개의 짝을 이루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3개 1개 짝을 이루면서 합차 공식으로 유도를 한다. 하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아이들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형인 건데, 이런 유형들은 해법들이 나름 존재하는 거고요. 그 해법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줘야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크게, 자, 복잡한 경우라고 일단 타이틀을 뭐 적어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경우는요, 우리가 공통 부분이 존재할 때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그냥 바로 들어줄게요. x-y에 x-y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5다 뭐 요런 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다 전개하고 나서 만약에 이 모양을 살펴보려고 하면요, 오히려 엄청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좀 해봤더니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x-y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x-y를 x-y를 치환을 해볼 겁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 자,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a 곱하기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5.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a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A라는 문자에 대한 합곡 공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겠죠. 자, 더하면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5. A 플러스 5 그리고 A 마이너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A라는 건 우리가 편의상 내가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문자란 말이죠. 실제로는 원래는 없는 문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치환을 했을 때는 꼭 주어진 식을 도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a 대신에 이제 x-y를 대신 넣어주게 되면 x-y 플러스 5, x-y 3 하고 요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뭘 합니다? 치환을 합니다 하고 요거를 꼭 숙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잡한 식의 경우에 자, 요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4개의 식의 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상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K는 상수. 자, 이것도 좀 형태를 보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자, 이런 걸 인수분해하라 라고 한다면, 자, 이거 x에 대한 4차식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4차식에 대해서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공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전개를 하되 적당히 둘둘이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할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짝을 짓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짝을 지을 거냐?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왜 하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냐라고 일단은 의심이 드실 건데, 자, 얘네들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이유는, 자, 이거 별이 모양 이상해집니다. 자, 이렇게 짝을 짓는 이유는요,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네들 임의의 어떤 두 개의 식을 갖다가 곱셈을 처리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요렇게 두 개 짝을 이은 모양을 딱 한번 요렇게 그냥 실제로 전개를 해볼게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를 요렇게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각각의 모양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이나요?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하는 공통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누구를 주목을 한 거냐? 바로 요 마이너스 2x를 주목을 한 겁니다. 어차피 두 개 짝을 지었을 때 x제곱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1차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두 상수의 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두 수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 또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둘이 짝을 지어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둘둘이 짝을 지어줄 때 각각의 상수들의 합이 같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통부분 치환했던 방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요렇게 a라고 치환을 해주고 나면 이 식은 a-3, a-8에 플러스 6이 돼서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1a 그 다음에 플러스 24에다가 6까지 해주면 30이다 하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전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합곱 공식입니다. 그쵸? 누구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a-5, a-6으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잊지 맙시다. 치환한 건 꼭 모양을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저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시는 그 모양은 아니지만 요렇게 우리가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요. 이 2차식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끝까지 인수분해가 된 건가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모양에서는 합곡 공식이 의심이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양이 바로 항이 5개 이상이고요. 거기다가 문자도 여러 개. 야, 요렇게 존재하는 그냥 딱 봤을 때도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복잡한 식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복잡해 보이는 인수분해의 방법은요. 자, 요렇게 먼저 선생님이 정리해 두고 시작을 하죠.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식을 내림차순 정리한다. 요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쉽잖아요. 그죠? 한번 식을 또 적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8이라는 자, 이런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요, 뭐 공통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도 무려 5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식 중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럴 때는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잽싸게 찾아줍니다. 지금 이 식에 들어있는 문자 x와 y에 대해서 차수를 살펴보면 x가 2차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도 2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그냥 x나 y 둘 중에 아무거나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돼.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x에 대해서 좀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2차 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6x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y에 관한 항이 어떻게 보면 x에 대해서는 차수가 없는 식들이거든요. 하고 요렇게 x에 관한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들만 따로 요렇게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요. 살펴보면요. 지금 이 뒤에 오는 y에 관한 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이 적당히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형태들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식 자체가 그렇게 이미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면 자, 이 형태가 y에 대한 합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쵸?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수가 존재합니까? 어허, 마이너스 4 플러스 2 요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x제곱 플러스 6x에 마이너스로 묶고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하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형태를 또 다시 한번 보면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데 x제곱의 개수는 1인. 자, 이 자체가 합곱 공식의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합곱 공식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오는 파트 요 부분이 상수가 아니고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덩어리, 즉 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쫄지 마시고요.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y-4 그리고 y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가 되잖아요. 자,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y-4, y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 개수는 1과 1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각선 공식 적용하듯이 요렇게 적당히 자, 대각선끼리 곱하여 그들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플러스 6이 되게끔 유도할 건데 아이고 플러스 6이 되게끔 유도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적용하지 않은 즉 이 마이너스 자, 요거까지 같이 반영을 해줘 봅시다.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대각선 공식이 적용이 되나요?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들의 합이 적어줄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고 너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y 플러스 2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합이 플러스 6이 되는 걸 요렇게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요렇게 또 가로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괄호를 전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2 하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가장 복잡해 보이는 모양에 대해서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만들어지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함으로써 전체 형태가 인수분해가 다시 되어지는 그런 꼴로 정리해 간다는 이런 순서를 반드시 꼭 연습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인수분해에 대한 모든 형태는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